자, 책을 훑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데이터 과학이란. 데이터 과학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일단 컴퓨터 과학 그리고 통계학 특정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이제 복합적인 지식이 이제 합쳐져야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텍스트 분석과 자연어 처리,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복잡형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시각화, 시계열 데이터 처리,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목차에서 봤던 것 중에 뭐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시각화, 뭐 텍스트 분석 뭐 이런 애들은 있는데 아마 이 책에서 이것들을 전부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가 사실 책 한 권 한 권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주제이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고 데이터 과학이랑 이런 이제 주제들이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닛 1 시작입니다. 유닛 1에서는 데이터 분석 과정을 다루는데요. 데이터 분석 과정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과학적 발견 절차와 같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죠. 데이터 과학이 주제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사실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과학적 발견 절차와 같겠죠. 그리고 그 발견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하기 전에 질문을 던져봐야죠. 일단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답을 낼 수 있으면은 그럼 된 거잖아요. 일단 대답해야 될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생각하고 그리고 적용해야 될 분석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고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분석 방법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통계가 있고요. 기술 통계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의 시각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눈으로 보면서 요렇게 이 데이터들이 요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보기 위한 부분이 기술 통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정. 샘플을 뽑아서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일부 샘플만 뽑아서 이 샘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마 그 모집단 전체 데이터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예측은 그 과거 데이터에서 학습을 해서 미래에는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주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뭐 주가가 뭐 어제는 얼마, 어제는 뭐 1,000원, 그저께는 900원, 그저께는 뭐 950원 이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일은 뭐가 될 건가, 이런 분야가 이제 예측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과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서로에게 미치는 변수를 식별하는 거고, 뭐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학 분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역학 분석은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좋은 데이터의 사용이 분석의 퀄리티를 높인다. 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갑이죠.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좋은 결과를 뽑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높다기보다는 어쨌든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적인 어떤 데이터셋을 구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원천 데이터 자체는 웹이나 DB를 통해서 구하기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뭐 그냥 단순히 뭐 문자 해독하고 이런 거는 또 웹 같은 데서 내려갔고 이런 거는 파이썬 코드가 많아요.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이상적인 데이터셋은 아닌 거죠. 원천 데이터라는 게.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더러운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더러운 데이터라는 거는 뭐 누락된 값, 이상치, 그리고 비정상적인 아이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미래 생년월일 있을 수 있죠. 뭐 올해가 2017년인데 뭐 2030년에 태어난 누구, 이렇게 하면은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생년월일로 지정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조금이 아니고 그냥 이상하죠. 그리고 음수인 나이와 체중. 나이는 그냥 0살부터 시작해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5살 이런 건 없잖아요. 체중도 마찬가지고. 체중도 뭐 마이너스 20kg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no reply at과 같은 사용할 수 없는 이메일 주소. 이거는 이제 뭐 그 회신 불가한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상한 더러운 데이터고.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게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 데이터 자체가 뭐 데이터 자체는 뭐 괜찮은데 약간 포맷이 좀 이상하다던가. 좀 그래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좀 그거를 정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통계학 지식을 활용해서 정규화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분석 과정에 대해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술 통계 분석과 탐색적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그 결과물로는 3포도가 나와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있고 통계적 요약, 뭐 평균이나 뭐 분산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요약 데이터 이런 걸 뽑아내는 게 기술 통계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뽑아낸 결과물을 이제 이렇구나 해서 이제 탐색을 해보는 그런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일단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분석하려면 힘드니까 일단 이런 과정을 한번 걸쳐야 데이터셋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고, 데이터셋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분석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수가 많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적절하게 학습된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요. 그 적절하게 학습된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과거에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에다가 이미 인풋을 넣어보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지 평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를 점점 좋게 만들어야 어떤 분석의 어떤 정확도, 분석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결과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결과 나왔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통계학자나 프로그래머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이 결과는 이쪽 분야에서는 이 정도로 의미가 있어. 이거는 여기서는 이 정도 나왔는데 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정말 의미가 있나?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끌거나 변화로 이어지는가? 뭐, 예, 이것도 중요하죠. 예,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거는 분석해봐야 그냥 자기 만족으로 그냥 끝나는 거라서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변화로 이어지는가? 예, 이 결과가 뭔가 나와서 기존이랑 뭔가 좀 다른 결과가 나와야 어,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기존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면 그냥 옛날 거랑 똑같은 거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말해봤자 그 전혀 관심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변화로 이어지는가도 중요하고 예,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잘한 부분이랑 잘못한 부분 개선 사항들을 평가를 뭐 해야죠. 이거는 뭐 모든 일이 다 그런 거고 예, 꼭 이런 분석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수행하고 나면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다른 질문, 다른 모델을 만드는 것이 나을까? 예, 뭐 우리가 질문을 처음에 질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예, 질문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떤 모델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죠. 그 보고서의 작성 그 형식은 어떻게, 왜, 그리고 어떤 모델을 사용했고 어떤 결론과 예측을 냈나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은 준비 단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해요. 데이터 모델링은 거의 다루지 않고 준비 단계라는 거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정리, 분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 해석 비판 보고라는 주제는 결과 해석 비판 보고는 주제에 따라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주제에 따라서 사실 아까 그 결과 해석 비판에서도 나왔다시피 어떤 도메인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루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냥 각 주제에 따라서 뭐 새로운 책을 공부하시던가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던가 이렇게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유닛 1까지 하니까 시간이 거의 돼버려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할 거고요.